공정경제 3법 후퇴, 재벌개혁 후퇴로 이어질까 우려됩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경제 3법의 처리를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공정경제 3법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성과 혁신기업의 활력을 돕는 법률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지 3달이 지났음에도 소속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기득권 및 학계에서 외국 헤지펀드의 경영권 공격 가능성 증가, 과다한 소송으로 인한 기업 부담 등을 내세워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임 제도로 감사 중일인 이상에 대해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해 이사와 분리선임함으로써 감사 기능을 회복하고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3% 룰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자 당초 최대 주주 합산에서 개별 적용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개별안이 되면 대주주 측은 각각의 3%씩을 인정받게 돼 특수관계인의 숫자만큼 권한이 늘어나 애초 감사위원 분리 선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집니다. 국내 대주주가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역차별 우려가 있다면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될 일입니다. 재계에서는 3% 룰은 해외 유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해외 기업들이 저마다 강도 높은 감사 제도를 운용하기 때문입니다. 국제경영개발연구원 2019년 국가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감사 순위는 조사 대상국 63개국 중 61로 꼴찌 수준이며 세계경제포럼 WEF는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을 전체 141개국 중 13위로 높게 평가했으나 오너리스크에 대한 태도 88위, 관한 위임 의지 85위 등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선 낮게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처음부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 사항인 집중투표제뿐 아니라 전자투표제 의무화는 빠져 있었으며 오히려 전자투표제 도입 회사에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 정족수 요건을 완화해주는 등 지난 제안 법안들에 못 미친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입니다. 모처럼 만에 찾아온 기회입니다. 공정경제 3법 논의가 더 이상 정당 간의 거래와 재벌과의 동행으로 총수일가 전횡 방지와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 취지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열망을 훼손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정경제 3법이란 상법, 공정거래법 그리고 금융감독그룹법을 말합니다.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외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피해자에게도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예방 및 금지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재벌기업의 자회사 규제 대상을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 대기업 상장사에서 20% 이상으로 낮춰 대상 기업을 확대해 재벌기업의 문화발 확장과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혁신기업 성장과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융그룹감독법은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비주주 금융그룹 부실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돼야 합니다. 이미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제정된 법률입니다.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이면서 금융사 2개 이상을 보유한 대기업이 계열기업에 쉽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감독, 함께 부실해주는 것을 막음으로써 국민경제의 안정성을 도모하자는 취지입니다. 다음은 기업 지식재산권 분쟁 소송 비용 지원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기술 유출이나 탈취로 피해를 입거나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소송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첫 번째 지원 대상 기업으로 13개사를 선정했다. 경기도 지식재판심판 소송비용 지원 사업은 자금이나 인력 부족으로 분쟁 대응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당 최대 2천만 원 한도로 특허 심판이나 소송 등 지식재산 분야 쟁송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13개 기업은 특허 무효 심판 등 총 28건의 심판, 소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 분쟁 사건 중에는 중국에서 수입된 특허 침해 물품에 대한 침해 행위 금지 소송, 사내 기술 유출에 대한 형사소송 등 민사, 형사소송이 포함되어 있다. 선정된 기업은 기술 탈취나 유출, 지식재산권 쟁송 등과 관련해 변리사 등 전문가의 법률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게 되며
관련 절차에 대한 심층 상담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술 유출이나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의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로 자리를 옮겨 전담 변리사가 상주하며 상시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은 경기 부동산 포털 뉴스입니다. 경기도 부동산 종합 정보를 제공하는 경기 부동산 포털 하루 평균 이용이 9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용자의 85%는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경기 부동산 포털의 하루 평균 이용 건수는 90만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1만 건 대비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경기도가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9일까지 15일간 경기 부동산 포털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695명 중 2,276명인 85%가 경기 부동산 포털의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구체적인 만족도는 매우 만족 36%, 만족 49%로 나타났으며 응답자들은 매우 편리하다, 아주 유용하다, 전국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등 호응을 보냈다. 자주 이용하는 콘텐츠를 확인해 본 결과 토지 이용 계획 19%, 항공사진 지적도 15%, 일필지 종합 정보 15%, 부동산 가격 정보 12% 순으로 경기 부동산 포털의 다양한 콘텐츠를 고르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속 빈도는 매일 접속 38%, 주 5회 이상 20%으로 응답자의 58%가 거의 매일 사용하고 있으며 직업별로는 부동산업 종사자 52%, 자영업 14%, 회사원 13% 순으로 조사됐다. 경기 부동산 포털은 경기도의 부동산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로 지난 2011년 2월 서비스를 개시해 현재 부동산 실거래가 일필지 종합정보, 택지개발, 도시재생 등 각종 개발 정보, 항공지적도, 도로명 주소 지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